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상권의 한인 사업체 점유율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플러싱에 집중됐던 한인 업소들의 동진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베이사이드와 리틀레그로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일부터 맨하튼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매주 목요일 시민들을 위한 무료 뮤지컬 공연을 선보입니다. 지난달 MKTV와 KNN이 공동 주최한 경로 대잔치에서 어르신들에게 한국 전통무용을 선보이며 즐거운 시간을 선사한 이송희 청사초롱무용단이 8일 MK그룹을 방문해 공연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퀸즈 한인 상권의 동맥으로 통하는 노던 블러바드 상권의 한인 사업체 점유율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권 분포에서도 플러싱에 집중됐던 한인 업소들의 동진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베이사이드와 리틀레그로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퀸즈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위치한 한인 사업체는 모두 515개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역 전체 상권 825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2.4%에 달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한인 요식업소 53개가 운영 중으로 이 지역 전체 요식업소 89개 가운데 59.5%의 비중을 차지했고 특히 한인 미용실과 스킨케어도 44개로 상권 내 비율이 89%에 육박합니다. 의료점 역시 22개로 90%로 넘어섰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무실의 시장 점유율도 각각 88%와 87%로 집계돼 한인 상권의 높은 분포도로 보였습니다. 6월 16일 날 오후부터 시작을 했어요. 얼떨결에 했는데 반응이 의외로 좋아요. 수정판에 이제 주 재료를 하고요. 돼지갈비가 매운 돼지갈비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요. 생삼겹도 나가고 마늘 삼겹, 된장 삼겹, 고추장 삼겹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묵은지 삼겹이요.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지금 노던 220가에 우리 한국정육 베이사이드점을 새로이 리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금 한국정육이 근 30년이 되도록 우리 고객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 주시고 플러싱 다운타운 상권이 중국계에 밀린 이후 노던 블러바드는 한인 상권의 동맥으로 불릴 정도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상권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일부터 맨하탄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매주 목요일 시민들을 위한 무료 뮤지컬 공연을 선보입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인 오후 12시 30분 맨하튼 중심가에 소재한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무료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이 펼쳐집니다. 브라이언트 파크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은 매년 여름 브라이언트 파크를 찾는 뉴요커들에게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7일 첫 공연에는 한국판 난타인 스톰프, 베이비 이츠 유, 시스터 액트 등 인기 뮤지컬의 하이라이트 공연이 무료로 펼쳐졌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12시 30분부터 약 1시간 열리는 공연은 브라이언트 파크 잔디밭이 객석이 되지만 선착순으로 빨리 오는 사람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What are your vows for me? And I don't mind keeping it knocking down. So nice to get a taste of all these different shows that are going on over here. Because of course New York has the best shows there are. It's a beautiful day and we're having a wonderful time. The show, the entertainment is great and we love it and I'm going to come as much as I can. 14일에는 시카고, 캐치 미 이프 유 캔, 21일에는 빌리 엘리엇, 락 오브 에이지, 8월 4일에는 라이언 킹, 위키드 등 8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다양하고 유명한 뮤지컬들이 이어집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지난달 MKTV와 KNN이 공동 주최한 경로 대잔치에서 어르신들에게 한국 전통 무용을 선보이며 즐거운 시간을 선사한 이송희 청사초롱무용단이 8일 MK그룹을 방문해 방송국 견학을 마친 뒤 벤자민 유 사장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성대에 개최된 MKTV와 KNN 공동 주최 경로 대잔치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한국 전통무용 꽃동산 등을 선보이며 즐거운 시간을 선사한 이송희 청사초롱무용단이 8일 MK그룹을 방문해
방송국 견학부터 공연에 대한 감사장 수여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정사초롱 애들이 TV 방송국도 견학을 함으로써 미국의 어떤 그 브로드캐스팅 방송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견학과 더불어서 이렇게 서티피케이트를 주셔서 NKTV 벤자민 사장님과 송지현 국장님과 여러 분들한테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NKTV 행사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청사초롱 아이들이 이 한국 문화를 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져서 참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미국 땅에서 한국 문화를 배워가는 그런 도전이 계속 필요할 것 같고, 여러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KTV 감사합니다. I'd like to thank my teacher for encouraging us to dance really well and respect her. I also like to thank my family for always driving me to Korean dance practice. I never missed a lesson. 앞으로도 이송희 청사초롱 무용단은 매년 MK구로 행사에 참여해 많은 어르신들과 한인 사회에 한국 전통 무용을 널리 알릴 계획임을 밝히며 힘찬 포부를 외쳤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7일자 신문의 일면 머릿 기사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 대표단이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도시로 평창이 발표되는 순간 환호하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세 차례의 도전 끝에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올림픽 집념이 성공했다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 대표단이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도시로 선정되자 감격해 환호하고 있다면서 사진에 등장하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조양호 평창 유치위원장,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피겨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한국계 미국 올림픽 스키 대표 선수 토니 도슨 등을 차례로 소개하는 사진 설명을 붙였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8일 세 번의 도전 끝에 성공한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비결을 인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날 평창의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사실을 전한 데 이어서 오늘 유치 성공 요인과 의미, 경제적 효과,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두 번이나 고배를 마셨던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배경에 대해 한국 내외에서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주요했다는 분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는 경향이 강한 한국은 일본이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동계올림픽을 유치해 아쉬웠지만 이번 유치 성공으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구촌 겨울 스포츠 축제를 유치해 23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200억 달러의 투자와 소비가 창출돼 평창은 물론 한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즈는 밝혔습니다. 미국 상하원이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표결을 통해 이행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 동의와 더불어 실직 노동자 지원 제도인 무역 조정 지원 제도 연장 법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상원과 하원이 채택한 법안이 서로 달라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미 FTA와 미 콜롬비아 FTA, 미 파나마 FTA 이행 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 심의를 거친 후 표결을 통해 찬성 13, 반대 11로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광범위한 새로운 대응책을 올해 마련했다고 월터 샤프 주한 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샤프 사령관은 이임을 앞두고 서울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강화된 양국 간 정례 고위급 회의에서 새로운 대응책이 나왔다면서 새 대응책은 양국의 국가적 이해와 역량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샤프 사령관은 양국이 서로 의견을 일치시켜야 할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며 새로 마련한 대응체계는 억지력과 북한 도발과 다른 위험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방안, 장기적 대응 모색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미군과 외교가에서 한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미국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대응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철회와 세부 부담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에 맞서 세금 인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공화당의 오린 해치 상원의원은 하위 소득계층들이 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해치 의원은 6일 상원에서 고소득층과 부유층에 대한 세 부담 확대 문제에 관한 논의를 개시하기 위한 결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소득 상위 1%의 계층이 국가 전체 소득세 수입의 38%를 부담하고 있고 상위 10%가 70%를 그리고 상위 50%가 98%를 부담하고 있다며 나머지 소득계층도 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세 부담을 나눠 가질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1995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비만율이 20%를 넘는 주는 없었지만 현재 콜로라도를 제외하고 모든 주가 20%를 넘을 정도로 미국인의 비만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증진단체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과 트러스트 포 아메리카 헬스가 7일 발표한 연례 비만 보고서에서 콜로라도주의 성인 비만율이 19.8%로 나타났다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이용한 이 보고서에서 미국 50개 주 중 12개 주가 비만율 30%를 넘었습니다. 미시시피주가 34.4%로 7년 연속 최고 비만율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여전히 남부 지역 주들이 주로 비만율이 높았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 16개 주가 비만율이 높아졌고 비만율이 낮아진 주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이 신규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정착지로 10년째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이민 통계에 따르면 2010 회계연도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 중 뉴욕시와 북부 뉴저지, 롱아일랜드를 포함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거주지로 최종 선택한 신규 이민자는 총 18만 6,086명으로 미 전역에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영주권을 취득한 전체 이민자 104만 2,625명 중 무려 17.8%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뉴욕 메트로폴리탄은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신규 이민자들이 유입되는 인기 정착지로서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자 단체들은 초기 이민자들의 특성상 타 지역에 비해 일자리가 많은 뉴욕 일원에 근거지를 두게 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파트 임대료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공실률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조사기관인 레이스가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미국의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997로 1년 전에 $974에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이 $2,826로 가장 높았고 샌프란시스코가 $1,806 등이었습니다. 또 조사 대상 82개 지역 가운데 72개 지역에서 공실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공실률은 6%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7.8%에서 크게 떨어졌고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일본 내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엄격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내년 봄 전국의 모든 원전이 가동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8일 전국 54기의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현재 운전 중인 19기가 순차적으로 정기 점검에 들어가고 정기 점검 중이거나 고장난 나머지 원전의 가동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봄에는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현재 정기 점검 중인 원전 20기의 재가동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내년 4월 54기의 원전 모두가 가동이 중단되는 치명적인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대한민국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며 한양마트가 이 기쁨을 함께하고자 뉴욕 뉴저지 전 동포들에게 수박 한 통씩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한양에서 알뜰 쇼핑도 하고 수박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이번 이벤트는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한양마트 전 매장에서 49불 이상 쇼핑 시에 해당됩니다. 면허교육의 명문 버겐학교에서 부동산과 보험 과정을 모집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와 브로커반은 7월 11일 개강이며 선착순 마감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2시간 동안 한 달 강의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건강보험, 주택자동차보험반도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문의는 201-313-98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사모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서양화, 동양화, 민화, 조각, 초상화 등 다양한 클래스를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또한 유스를 위한 썸머 아트 캠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947-5617 사라미술학원 예사모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세계문화유산 8만 대장경이 만들어진 지 1000년 해인 2011년 해인사에서 불교와 현대 예술과의 접점을 이어가는 해인 아트 프로젝트를 국제현대미술전이 오는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개최합니다. 해인 아트 프로젝트 뉴욕 홍보 행사 및 기념 리셉션은 7월 9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까지 맨하튼 소재 루빈 뮤지엄에서 열립니다. 이번 홍보 행사에는 해인사 주지 스님인 선각 스님이 참석하실 예정이며 행사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사찰 음식 및 전통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인 의료 서비스 업체 엑스트림 케어가 8월 26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정 간호보조원 감사의 날을 플러싱에 위치한 새로운 장소에서 개최합니다. 엑스트림 케어는 무료 간병인 교육과 라이선스 취득을 지원하는 가정간호 회사로 현재 한인 간병인 400명을 포함한 700여 명의 간병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제2기 공군사관학교 파일럿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입소식이 지난 6일 오전 10시 공군사관학교 본부에서 있었습니다. 뉴욕과 LA, 브라질 등에서 참가한 20여 명의 학생들은 씩씩한 모습으로 입소식에 참여했고 10여일간의 병영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이철우 회장은 오전 9시 30분 여익환 사무총장과 함께 교장 오창환 공군 중장과 면담을 하고 작년 제1회 파일럿 프로그램에 괄목할 성과를 설명했고 또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플러그를 뽑으면 지구가 아름답답니다. 이 책은 철학하는 발명가 후지무라 씨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력화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전력화 프로젝트는 인류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훌륭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전력화 프로젝트는 단순히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전기를 중심으로 자원을 소비하고 환경 파괴 방식에서 전기를 배제한 채 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극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시사 칼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쯤 한국의 동계체전이 열렸던 대관령이 평창 부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당시 체전에 출전했던 스키 선수들은 대부분 평창 눈구덩이 속에서 자라난 시골 소년들이었습니다. 어제식이라는 선수 형제 이름밖에 기억나는 선수가 없습니다만 그 당시 체육기자였던 저는 평창에 전화선이 많지 않아서 강릉까지 차를 타고 나와 동계체전 선수들의 전적을 본사로 타전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바로 그 평창이 세계인들의 주목 속에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온 국민이 열광했고 해외 동포들도 그 감격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지에 나가 수고한 유치 주역들의 노고가 컸으면 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표면화를 자제하면서 열심히 뛰었던 삼성 이건희 총수의 노력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사면과 동시에 그에게 주어졌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점수를 받을 만합니다. 또 조양호 유치위원장과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의 총력전도 효과를 봤고 프레젠테이션에서 누구보다도 돋보였던 김연아 선수, 나승현 대변인 등 한국의 여성 파워가 한 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말대로 평창 유치는 전 국민의 끈질긴 도전 정신이 결실을 맺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외국 언론들도 이 점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정쟁으로 반목하던 국내 그 정치권들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감격과 환희 속에 현 정부의 노력의 결실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는 마당에 유독 북한 당국만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핏줄 같은 민족이니만큼 이럴 때 이념을 떠나서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그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번 소식을 듣고 북한은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거나 그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연임이 됐어도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그런 북한의 사정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가는 분석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동족 간의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섰을 때 한국 정부는 평창에 올림픽이 유치되면 남북한 간 화해와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표방을 했었고 그 당시 북한 대표단의 지지 서한까지 받았던 점을 떠올릴 때 지금은 너무나 달라진 환경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천안함 침몰 사건도 있었고 연평도 포격 사건도 있었기 때문이겠지만은 지나치게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이 평창 유치를 계기로 전환시킬 수 없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도 불화가 있다가 경사가 닥치면 다 잊고 어쩔 수 없이 화해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 말입니다. 2014년 유치 때 기대했던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 간 화해와 통일에 기여하는 민족의 그 잔치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날씨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7월 8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무더위가 한풀 꺾여 선선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곳곳에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최고기온 79도로 평소보다 낮고 최저기온 69도입니다. 7월 9일 날씨입니다. 오전에 흐린 날씨 보이다 오후에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최고기온 88도, 최저기온 67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건강 365입니다. 아주 징그러운 벌레죠. 한때는 거의 없어졌다가 약 10년 사이에 갑자기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일종의 무는 벌레입니다. 사진에 보는 것 같이 아주 작은 이 벌레는 주로 밤에 나타나는데 온열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곤충입니다. 사람을 물을 때는 한 번만 무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면서 여러 번 물기 때문에 걸어간 자국이 보이는 특성의 흉터를 남깁니다. 사람에 따라 아무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가려움증 때문에 아주 많이 고생을 하게 되며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바에 의하면 빈대가 위험한 박테리아를 전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빈대 퍼지는 것을 예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법률 정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종식 변호사님께서 목사가 영주권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신학대학을 다니시면서 많이 교회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종교 비자라는 걸 R비자로 바꾸죠. R비자의 조건은 지난 2년간 같은 교단에만 있으면 이 종교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대신에 2년 뒤에 종교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2년 이상의 같은 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어야만 종교 이민을 신청할 수 있고 이 360의 종교 이민은 노동청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빠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KNN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